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민생 법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역사관이 쟁점이 됐습니다. 신 후보자는 막말 논란과 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기각 사유가 법리와 국민법 감정에 맞지 않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미치는 영향부터 민주당 내 가결파 운명과 역풍을 맞은 여당의 방어 전략, 그리고 추석 민심의 향배까지 급 반전된 전국이 어디로 향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첫 만남인데요. 양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10월 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과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새롭게 선출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상견례 겸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10월 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하지 못했던 의사 일정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여야는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 동의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머그샷 공개법 등 민생 법안들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같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10월 6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다만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다음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논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새롭게 파트너가 된 양당 원내대표에게 서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홍익표 대표님은 야당 원내대표일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제1당의 원내대표라.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에게 21대 마지막 정규회의인 만큼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주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고, 홍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하자고 동의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와 야당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10월 중 선거제 개편 최종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10월 말인 만큼 국정감사 일정이 없는 휴일과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과 역사관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풍부한 경험과 투철한 안보관을 지닌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유지희 기자입니다. 여야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발언과 역사관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신 후보자의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발언과 유튜브나 강연에서 밝힌 역사 관련 언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고 쿠데타 옹호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제가 쿠데타를 옹호했다는 것은 전체 영상을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언급하며 날선 검증을 이어갔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육사의 명예 졸업 증서를 받은 명예 졸업자입니다. 네. 만약에 장관되면은 이 홍범도 장군의 명예 졸업 증서를 회수해서 소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홍범도 장군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고 국방부 주요 요직을 거친 신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방 정책이라든지 군사 작전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것 같은데요. 청문회에서는 북한 주적 발언을 두고 여야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당은 지난 정권에 지워진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윤 정부 들어 부활시켰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문 정부 때만이 아니라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 때도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신원식 후보자뿐 아니라 김행과 유인촌 후보자까지 부적격으로 보고 있어 남은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유지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강성 세력에 법원이 굴복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한교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되면서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연기하고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특정 강성 세력의 압력에 법원이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위기를 넘기자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이 당연하고 합리적이라며 여당의 정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또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여야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기차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인사를 나눈 여야 지도부는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오전 용산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시민들에게 인사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이한 명절이라며 정치권이 민생을 위해 더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과 친지분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내려가시는 많은 우리 시민들의 얼굴에서 그래도 넉넉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거는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복귀 의지를 전하고 원내 지도부 인선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민주당 중점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그 노조법과 방송법은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법이고요.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법들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정 기한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도 오전에 추석 명절 인사를 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비상의원총회를 가진 후 오후에 귀성객들을 만났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 열차 앞에 모여 정책 홍보와 입당 원서가 적힌 리플렛을 귀성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대표도 민생을 위해 경제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는 분주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 경제를 좀 더 넉넉하게 민생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치권의 중요한 임무겠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연휴 기간에 여당 지도부들은 강서구청장 선거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당 지도부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서구 선거 지원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치 현안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체포동의안 통과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홍역을 치룬 여야가 과연 연휴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그리고 그에 따른 여야의 대응과 전략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나온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결국 기각이었습니다. 정말 근데 이례적으로 긴 구속영장 기각 설명을 법원이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법원은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 100자 안팎으로 짤막하게 또 두세 문장 정도로 왜 이런 결과를 결정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오늘 새벽 2시 20분쯤에 나온 이재명 대표 관련 결정 문자는 매우 상세했습니다. 무려 800여 자 정도에 달했는데요. 이 내용을 짚기 전에 제가 어제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가 쟁점인데 하나는 이 혐의가 중한데 입증이 되느냐,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네. 법원은 이 중에서 이 위증교사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이 야당 대표로 언론 등의 감시를 받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이 영장실질심사가 아니라 본재판에서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보면서 없다라고 봤고요. 봤군요. 혐의에 대해서도 이 의심은 간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단정짓기는 다소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 결국 검찰이 이 똘똘한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꾸로 이 진술 증거들에 대해서 입증을 하려 했지만 이 재판부는 의심은 가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기각 결정이 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제 유상범 의원 등 다수의 율사 출신들이 영장 발부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점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기각이 됐는데 곧바로 그 의총을 소집을 하는 등 곧바로 국민의힘이 대응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원래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을 찾아서 귀성 인사를 하려 했는데 이 기각 결정에 이를 급히 연기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죠.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귀성 인사는 오후에 이뤄졌습니다. 네, 오후 시간대. 네, 제가 앞서서 이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된 것 같다라고 입장을 내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혐의가 소명된 부분은 소명된 대로 또 기각 사유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대국민 홍보를 할 것이다라고 대응 전략을 기각 밝혔는데요.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의 만남이 여론을 형성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이 범죄 혐의 관련 사실 또 기각된 사유도 보시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영장 결과 직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라고 국민의힘이 메시지를
메시지를 새벽에 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 압박이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압박을 가하는 것과 판단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를 표하는 것은 결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어제 그 홍익표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에서 선출을 하면서 이 비상사태에 대비하려고 했던 민주당은 좀 한숨 돌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내 비명계 의원들과의 관계 등에서 여전히 그 후폭풍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안도의 한숨을 내신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홍익표 시민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오늘 오전 이 용산객에서 귀성객들을 용산역에서 만났습니다. 네. 이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곳이 용산역이기 때문에 이 텃밭인 이 호남 민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그 후 낸 입장문에서 이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한 것이니 이는 사필 규정이라고 입장을 냈는데 그리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를 하거나 파면을 해야 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네.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또 정치 수사라는 비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더욱 강하게 공세가 네. 될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심이 있습니다. 이 가결표를 던진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어떻게 이 친명계 중심의 원내대표진이 끌어안고 가느냐가 될 겁니다. 네. 이 비명계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해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가결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 표창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거든요. 이 체포하는 가결이 됐고 결국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법원 재판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혐의도 추석 연휴 이후에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네. 이미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 건이라도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민심 흐름이 어떻게 여론조사 지표에 반영이 되는지 또 그에 따른 민주당 내 개파 간 입장 차이가 어떻게 표출될지는 연휴 이후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었죠. 현역 의원은 불패라는 이런 공식이 하나 있지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문턱을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넘기에는 좀 다소 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민주당 측 공세가 어땠죠? 네, 제가 오늘 찬찬히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인연은 원래 있다 보니까 부드럽게 질문을 하지만 뼛속에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눈에 띄었고요. 반대로 이 국민의힘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이 신원식 후보자가 설명과 해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한 그런 청문회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됐던 이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이나 이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비난 표현에 대해서 신 후보자는 이 쿠데타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산업화 등을 혁명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 이 전직 대통령 상대로 한 말막 논란에 대해서는 자연인 신분에서 한 표현이지만 과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또 9.19 군사합의 무효 등 이 신원식 후보자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부분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 포인트가 됐습니다. 또 이 자연인 신분에서 한 말이다라고 해명을 한 부분이나 피아, 즉 적과 아군을 구분해야 하는 곳이 군이고 이런 군을 교육하는 육사에 공산당 활동을 한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발언에 대해서 이 민주당은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잠시 정해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목이 됐을 때 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 민주당이 이 강대강 대치 상황 속에서 신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현역 의원은 인사청문회 불패 공식이 이번에도 성립될지 아니면 깨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방송과 전국 9개 지역 민방위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담에 출연해 선거제 개혁과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를 향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끊임없는 정쟁의 근본원인은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라며 선거법 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김진표 국회의장.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선거제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 공론조사 등 충분한 토론과 수기 과정을 통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이미 공감대가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역할은 이 양당을 물가까지 인도해 온 거는 제가 했는데 이제 그 물을 마시는 거는 양당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선거 준비가 시작돼야 되니까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마무리해 주기를 지금 양당에 계속 양당 지도부에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또 내년 선거가 헌법 개정의 적기라며 개헌에도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4년 대통령 중임제와 국무총리 추천제 등 최소 개헌과 개헌 절차법을 통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소 개헌. 그러니까 여도 야도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 그래 그거는 꼭 고쳐야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소 개헌을 하면 내년 총선 때 함께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앙아시아 회의를 출범시켰던 김 의장은 의회 외교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빈 곳을 보완하는 공공 외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미 의원연맹 창설 등을 통해 교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끼리니까 매일매일 구체적인 어떤 약속을 안 하고도 미래에 관한 두 나라 국민 사이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긴 안목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국민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거든요.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소속 정당 가치와 이해를 뛰어넘어 큰 정치를 만들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특별대담은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일 오전 7시 40분에 국회 방송과 지역 민방에서 방송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재선의 이상원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문체위원장이었던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이 의원이 문체위원장직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국회 문체위원장으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김행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과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는 권인숙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위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9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가결표, 징계냐, 전화 위복이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숨 돌린 민주당.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동력을 회복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명체제 구축에 탄력을 받은 모양새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당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선 징계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민주성과 다양성은 보장돼야 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결파 이번 이 사태 본질은 당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던 차도살인이라고 보고요. 저는 가결파에 대한 징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온당하다고 보고요. 이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은 이건 뭐 당나라당이 되는 거죠. 반면 비명계에선 가결표 덕분에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색출은 여당이 바라는 일일 뿐이라면서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뿐이 없는 거를 극복시켜준 의원들이거든요. 이제 검찰 수사에 무도함이 입증됐으니까 뺄셈의 정치보다는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되고 누구를 색출하다 누구를 뭐 찍어서 뭐 골라낸다 이거는 뭐 아주 여당이 좋아할 일입니다.
가결표 의원을 향한 강성 당원들의 분노가 고조되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름을 인정해서 이재명 대표는 통합에서 단결해서 승리의 길로 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전의 일은 말하지 말아야 된다. 기각됐는데도 자꾸 불필요한 총구를 앞으로 향하지 않고 옆으로 향하는 분들은 차라리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것도 방법이다. 가결파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친명계와 가결표는 해당 행위가 아니란 비명계,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게 될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전직 대통령들의 외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고향인 대구에서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서 사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사면된 이후 공개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10월이죠. 대통령 재임 시절 조성했던 4대 강부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가 개최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죠. 오늘 12월엔 서해전을 열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근 들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단식 중이던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도 했고요. 또 문병을 마친 후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전직 대통령들의 외유를 두고 총선을 앞둔 보폭 넓히기 차원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 행보에 더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인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벌어졌던 공천 파동과 관련해 특정인을 공천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서 당사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의 보름 가까이 재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그냥 온 세상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 문제를 정말 모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더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원내대표가 경제의 일반적인 원칙을 대한 얘기했는데 나를 공격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배신의 정치를 벌인 거 아니에요. 이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자, 이를 두고 친박 지원설에 선을 그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혼란이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박근혜 대통령 팔지 말라 그러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전직 대통령들의 잇따른 공식 행보와 정치적 메시지,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의미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반면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일 뿐이라면서 단순 행보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죠. 전 대통령들의 외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단연 첫 번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회생이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좀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만큼 어려운 터널을 뚫고 바깥으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제 존재하는 것이냐 그런 후속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와 증거가 이제 부족했다는 게 이제 판사의 판결이었는데요. 법원의 기각 결정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예상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장이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네. 그 즈음에서 143페이지의 전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굉장히 긴 영장이죠. 네. 어저께 판사의 결정문도 긴 편에 속하지만 네. 구속영장도
143페이지라는 건 굉장히 긴 건데 그걸 이제 꼼꼼하게 읽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 정도 되면은 판사가 기각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모르지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가 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이 저뿐만 아니고 네. 민주당 안에 돌았습니다. 소위 그 친명, 찐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영장을 보고 나서는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희소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가결이 된 것도 국회에서 그것도 희소하죠. 그리고 그때 가결 직전 하루 전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그 말을 SNS에. 뒤집어 엎어서 SNS에 부결 호소를 하잖아요. 이것도 정말 희소한 일 중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기각이 된 것도 희소한 일이지만 가결이 되고 나서 박광원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그만둔 것도 희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소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다가 정말로 희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영장이 기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시리즈로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것이냐라는 것들이 민주당 안에뿐만 아니고 이건 지금 뭐 전국을 흔들고 우리나라 전체를 흔드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결정문을 이것도 뭐 짧은 결정문은 아니지만 꼼꼼히 읽어보면은요, 영장은 기각하나 유죄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 어저께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맨 처음에 위증교사는 완전히 유죄. 그 다음에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60~70% 유죄. 그리고 이제 쌍방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잘 모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죄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희소한 일이에요. 영장에 관한 결정문에다가 거의 본인이 판결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했고 이제 가령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또 자기 판단을 심어놓고 해서 네. 이소한 일의 연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전국은 정말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전국이다라는 거고 앞으로가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상 밖의 결과였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사회생이다 뭐 이런 그 기사들도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합리적 상식을 갖고 있다면 이게 뭐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장 판사의 이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부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해놓고는 결론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부딪히는 대목이 생긴 거예요. 뭐 문장 구성이 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런 부정사 접속사 계속 붙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백현동은 이재명의 관여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나 직접 증거는 없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재명 주변 인물들에 의한 이게 이제 그 정원 번복이에요. 부적절한 개입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나 이재명의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잘 보죠. 저는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우리 유모 부장 판사가 저는 정치적인 뭐랄까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문장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이 표현에 저는 속내했다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책임 회피적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영장 바로 사인 못한다. 법원 가서 본 심판 가서 본 재판 가서 다투든지 말든지라고 결론을 내린 거다.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영장전담 판사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왜 보십시오. 범죄의 의심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칠 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50대 50인 상황에서 이분은 손이 한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내심은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있다고 봐요. 정당의 현직 대표. 이 정치적 무게에 눌렸다라고 보죠. 네, 지금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검찰과 한동훈 장관의 입장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제 정치적 고려다, 또 한동훈 장관도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건 아니고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파헤쳤지만 구속에 실패했다는 점이 앞으로 이제 검찰에도 상당히 짐이 되고 또 이제 한편은 또 치명적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구도 또 향후 재판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게 다 이제 끝은 아닌 건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국 그러니까 어제의 구속영장 기각이 체포동의영 기각이 그러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완벽하게 면죄부를 준 거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이 영장 전담 판사조차도 위정 혐의는 소명됐다. 그리고 이재명의 관여가 백현동 건에서 분명히 있을 건데 직접 증거는 없다. 이 부분은 본 기자판에 다투라는 건데, 대북 송금도 다만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의 인식, 공모 여부, 관여 정도의 다툼이 있어가 보인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현재 진행형이다. 이게 뭐 앞으로 이제 어차피 불구속 기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 하나 있죠. 그다음 대장동 더하기 성남의 시 있죠. 이번에 이 백현동 더하기 이 쌍방울, 이 3건이 재판이 되면 어디에서 폭발 소리가 나올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게 가장 약해 보이는 선거법 위반이. 선거법은 정말 우리나라 선거법은 엄혹해요. 100만 원 이상만 되면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5년간 선거권 다 없어져요. 피선거 없어진다니까요. 100만 원만 되면, 100만 이상만 되면. 언제, 핵심은 1심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1심 판결이. 아마 제가 보기엔 이재명 의원 쪽에서는 최대한 내년 4월 선거 그 이후에 나오도록 하려고 재판 지연 전략을 쓸 텐데, 결국은 이 사법 리스크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한쪽에서 너무 웃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빠른 판단이라고 보죠. 네, 체포동의안이 통과한 후에 이제 구속을 피한 3번째 이제 현직 의원이 됐는데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뭐 존재한다. 그렇죠. 오늘 그 나온 영장도 보면은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뭐 어차피 조금 있으면은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될 텐데요. 이 판사가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증거 부분을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장 판사가 평가한 증거로 봐서도 이 3개의 사건이 이제 한 건으로 해서 불구속 기소가 될 텐데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그래서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건 주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게, 최근에 있었던 몇 개를 보면은요. 조국 교수, 조국 수석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영장 기각됐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교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1심에서 실형이 나왔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아예 확정이 돼가지고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아예 형기를 다 살았거든요. 거의 다 살고 지금 서면복권으로 나왔죠. 그리고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해서 실형을 살고 나온 김은경 장관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아인 씨 지금 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각이 됐다고 그래서 완전히 무슨 무죄가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이건 이제 법 절차에 어떻게 보면 오독에 해당하고요. 그러나 검찰이 재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거의 말까지 회기가 계속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청구는 매우 어렵고, 만약에 평의원이었더라면 그 쉬는 시간이 잠깐 있을 때 지난번에 윤관석 의원처럼 재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사건들, 가령 예를 들어 정자동 사건이랄지,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법방해나 법카 이런 것들을
계속 검찰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검찰이 지금 동력이 거의 상실돼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다른 사건 수사도 매우 어려워 보일 것이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금방 말씀하신 이미 구속돼 있는 선거법 재판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이번에 단식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가 않아 가지고 언제 다시 속개가 되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10월 중순에 결심을 해서 구형이 나오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따지면 연말 안에 구형과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네.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분의 생각이 일치하는 걸로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답을 정리를 하겠고요. 민주당이 이제 확실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가장 당면한 게 바로 이제 가결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오늘 그 호남선을 찾아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귀성 인사를 할 정도로 여유를 이제 보였던. 확연히 이제 표정이 밝아진 민주당이지만 과연 이 색출론까지 나왔던 가결파에 대해서 이제 포용을 할 것인지 통합으로 갈 것인지 징계를 할 것인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는 비명계 그리고 이제 가결파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할 것인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올 첫 마디가 그나마 정치 복원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속내도 다르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의 성향을 보면 이것은 결론은 숙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숙청 아닌 숙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좀 깨어나는 표정을 하면서 힘 자랑을 안 한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거고 네. 주변에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주류들 입장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또 강성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공천 국면에서 경선에 들어가면 자진해서 전부 다 나가 떨어져요. 이른바 비명에 이런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해서 세대교차 또는 새로운 인물 추론이라는 이름하에 특히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친명이 다 들어서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포용의 자세를 취하려고 제스처는 그렇게 나갈 거다. 하지만 네. 결론은 똑같다고 봐요. 친명 체제로 이제 더욱더 강화되고 구축이 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외상값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네요. 이원욱 의원은 가결파에 대해서 이제 표창을 받을 일이다. 이렇게 이제 또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 가결파의 운명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가결을 하고 나서 가결 뒤에 영장이 기각되면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네. 가결파들이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부결 호소를 했잖아요. 아까 제가 희소한 일이 하나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가결 이후에 영장 기각이라는 가장 좋은 성적표, 좋은 시나리오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찝찝한 겁니다. 뭔가 지금 속에 막혀 있는, 뚫려 있지 않는 그런 상태고 일단 이재명 대표는 바로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그냥 레토릭이고요. 실제로 오늘 지금 지도부나 여러 의원들이 나오는 찐명들의 목소리는 네. 살벌하죠. 근데 이게 이제 강성당원들의 목소리를 실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그러니까 신 의원이 지적한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그 친위 그룹이라고 그러는 새혁신 민주회의에서 나온 그 성명이 있어요. 거기도 읽어보면 강경 일변도입니다. 따라서 강경한 방향, 결국은 쳐내는 방향으로 할 텐데 그것을 이제 당원 당규에 맞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접촉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당 내부가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면 국민의힘이 이제 아무래도 힘이 조금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추석 귀성 인사 계획을 이제 취소하고
이제 오후에 다시 이제 규성 인사를 뭐 가긴 했습니다만 오전에 긴급 최고위와 비상의총을 열었습니다. 야당의 이제 한동훈 장관 해임 요구에 이제 그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로 이제 맞불을 놨는데 어쨌든 이게 야당의 역공이 이제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여당은 어떤 방어 전략으로 나올 것인지 신경민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딱 구속이 됐으면은 국민의힘이 아마 환호를 부르고 뭐 난리 났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긴급하게 일정 규성 인사도 취소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불구속을 원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속으로는 겉으로 나오는 목소리하고는 다르게 속으로는 잘 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야당이 하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 적당히 응대를 하면서 또 판사에 대해서도 좀 적당히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좀 즐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총선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게 국민의힘 쪽으로는 더 뭐 유리하다. 이런 중장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저하고 비슷한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여권이 굉장히 공세, 야당이 저 기세 등등함에 누릴 수밖에 없다. 단기적이라면 언제까지냐? 제가 추석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쭉 뭐 국정감사 시작되고 하면은 여론도 좀 더 떨어지고 국정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게 가장 최악의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참신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총선을 이끄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수습 능력에 따라서 바꾸고 말하면 비명계를 어느 정도 통 크게 포용하느냐 이게 따라서 달라질 텐데 지금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대통령 선거라든지 당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장악하겠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파열음이 야당 내부에 생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여당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당장은 뭐 10월 11일 날 있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가 우리로서는 부담스럽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나 끝나고 나면은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히나 다시 한번 이번 건으로 다시 불구속 기소가 되면 이재명 의원은 대표는 일주일에 2-3번을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거법에 의해서 1심 판결도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이재명 의원 사후 리스크는 현시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요동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도가 조금 상승한 그런 조사도 나왔는데 그 이재명 대표로 인한 결집 효과라고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신성범 의원님이 그런 효과가 이제 추석 이후에는 또 이제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분석은 일단 일리가 있어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이렇게 공세를 야당도 하고 여당도 이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추석 지나고 나서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아마 뭐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니까요. 불구속 기소가 되면은 아마 지금 현재 검찰이 오늘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주 나쁜 성적표를 받은 거잖아요. 뭐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그 뭘 좀 이렇게 채워 넣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지금은 영장이지만은 그때 공소장이 나오면은 또 뭐가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마 그걸 가지고 또 기세를 펼 수도 있고요.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선거법에 구형이 있으면은요. 그게 사법 리스크가 또 자꾸 겹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세를 펼 것이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의 성적표를 가지고 또 여야가 맞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은 여든 야든 굉장히 격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는 잠시도 쉴 틈이 없이 10월 달 그렇게 시끄럽죠.
11월, 12월 계속해서 공천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운 그런 정치 판국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6개월여 이제 총선이 남았는데 이제 그때까지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그런 전국이 전개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슈가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제 이슈인데요. 과거 이제 그 과격한 발언들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했는데 홍범도 흉상 이전을 비롯해서 9.9 친일 발언 그리고 이제 9.19 군사 합의 정지 등을 놓고서 난타전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원식 후보자의 답변 오늘 어떻게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과 태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 이게 2019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원식 예비역 중장 시절에 시민단체 활동 비슷한 걸 할 때 개인적 견해였고 거기에서 열세가 사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 대통령 임명 이 순서로 갈 것 같다. 남는 문제는 오히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네. 유인촌 장관 청문회 결과를 어떻게 할 거냐. 3명을 묵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들 될 것 같고 결론 나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실은 10월 6일 날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표결 처리하고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여야 원내대표가. 네. 다시 말해 홍익표 원내대표 처음 한 일이 이건데 과연 윤재호 원내대표가 뭔가 합의가 된 건지 이게 좀 저는 오히려 리트머스 시험지다. 무슨 뜻이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에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다 죽어가든 죽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를 살려준 게 법원이다. 따라서 야 마음에 안 들지만 이균용 대법원장을 진짜 이거 뭐 투표하면 가결식에 주겠다는 내심을 갖고 있는 건지 네. 그 약속을 어느 윤재호 의원한테 한 건지 네. 홍 대표가 말이죠. 네. 이런 점이 궁금한 거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강공이냐 유화적으로 정치의 복원을 하느냐의 핵심 시험되는 네. 10월 6일 날 이균용 대법원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가 제가 보기엔 그 시험지예요. 네. 장관이 아니라.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거는 현역 의원 불패 그런 뭐 반대하겠지만 임명될 거고 국방부 장관이 될 거잖아요. 네. 임명은 그대로 이제 될 거라고 예상하셨고 오히려 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더 관심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고요. 아마 정기승 대법관의 그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그때 부결이 된 것이 재판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고 영장은 영장이고 네. 뭐 전혀 다른 걸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균용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이틀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진면목을 의원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저는 이거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크고요. 네. 신원식 후보자 경우 오늘 좀 봤는데 이분이 이제 꼬리를 내렸더라고요. 5.16 부분, 뭐 12.12 부분, 뭐 그런 뜻이 아니었고, 뭐 진위가 어떻고, 네.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일제 친일 발언 뭐 이런 것도 또 뭐 맥락을 잘 보시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이것도 이럴 줄 알았어요. 이분은 하여튼 장관이 되기는 되겠죠. 지금 용산의 네. 길이로 봐서는. 그러나 장관 자격은 확실히 없다는 것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거듭거듭 확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10월 4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